안녕하세요. 자미원 한의원의 원장 허정원입니다. 오늘은 그 불면증 10계명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알고 있는 불면증 10계명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는 불면증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상식 같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경험해보고 제가 직접 불면증 환자분들을 치료해보고 겪으면서 느낀 바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불면증 10계명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런 어떤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기존에 알고 있는 불면증 10계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1번이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 2번이 잠자리의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라. 3번은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10분 이내로 아주 짧게 자는 게 좋다. 4번이 낮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늦은 밤의 운동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 5번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이라든지 알코올 그리고 담배, 니코틴은 피하자. 6번은 잠자기 전에 과도한 식사는 피하고 적당한 수분 섭취를 하자. 그리고 7번은 수면제 일상적 사용은 피하라. 수면제를 너무 많이 먹는 건, 매일같이 먹는 건 피하자. 이게 7번이고 8번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것을 배우면 수면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9번은 침실, 그러니까 잠자리는 잠자는 것과 부부 생활로만 이용하지 거기서 뭐 책을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하지 마라. 피하라. 마지막으로 10번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30분 정도 누워있다가 잠이 안 오면 다시 일어나서 뭐 TV를 보거나 하다가 졸린 느낌이 들면 다시 들어와서 또 누워서 자는 시도를 하고 또 안 되면 또 나가서 잠이 올 때까지 버티다가 졸리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잠자리에 누워있지는 마라 라는 게 10번인데요 이 10가지 10계명 중에서 제가 보기엔 몇 가지를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10계명 3번이 뭐였냐면 낮잠은 피하고 자더라도 1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급성불면증일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만성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수면 시간은 계속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면증을 앓는 분들은 4시간, 잘 자야 5시간, 못 자면 3시간 이렇게 수면 시간이 확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람 몸은 어떻게든 간에 그 부족한 수면 시간을 보충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낮잠이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주말에서 몰아서 자기도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수면 시간을 보충을 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죠. 근데 이 욕구를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낮잠이 졸린데 자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억지로 또 운동하러 나갑니다. 졸리면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여버려요. 낮잠을 못 자게 하려고요. 그러면 수면 시간은 계속 부족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체력은 계속 깎이게 되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짜증과 불안과 어떤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잠을 피하라가 아니라 낮잠이 온다, 졸린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낮잠을 즐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3분 조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 잤는데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주무세요. 왜? 그렇게 낮잠을 자는 것 자체가 밤에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거를 보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죠? 낮잠 잘 잡아야 30분에서 1시간이거든요. 그거 잔다고 해서 수면 시간이 부족한 걸 다 메꾸지도 못해요. 그리고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밤잠을 더 잘 자요. 주변에 보면 그럴 거예요. 불면증 있는 분들은 밤에도 못 자, 낮에도 못 자. 그래서 낮잠이 오면 적극적으로 그 낮잠을 즐기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 조건은 침대가 아닌 의자라든지 소파 같은 데서 약간 좀 불편하게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한 30분 전후, 30분 안으로 그 정도 낮잠이 더 도움이 되고요. 너무 늦은 시간에 낮잠은 오히려 해가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피하시고 가급적이면 해가 떠 있을 시간에 활동하다가 피곤하다거나 졸림을 느낄 때 짧게 주무시는 게 좋다라는 거. 어찌됐든 간에 낮잠이 오면 적극적으로 주무시는 걸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졸릴 때 잔다, 졸리면 잔다, 졸리면 잔다 이 연습을 시켜줘야지 밤에도 졸리면 잔다, 졸리면 잔다 이 공식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낮에 낮잠이 오는데 졸리면 자지마, 졸리면 자지마 그걸 계속 연습을 시켜 놓으면 밤에도 졸린데
자지마, 졸린데 자지마, 이 공식이 발동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졸린데 잠이 안 와요, 졸린데 잠이 안 와요,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은 밤잠을 자는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이제 운동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 또한 만성불면증인 경우에는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어요. 항상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감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으로도 우울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낮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그 운동 정도라든지 강도라든지 그 횟수가 내 체력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원인이 되어서 잠이 더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운동을 하라라는 그 십계명 때문에 대부분의 만성불면증 환자분들이 뭐냐면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막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려고 밖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 했던 것만큼 그저께 했던 것만큼 똑같은 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운동량을. 이렇게 되면 이때 하는 운동은 몸의 어떤 순환이라든지 컨디션을 조절하는 그런 어떤 건강한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 돼버려요. 몸이 피로를 느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몸이 극단적으로 피곤해 버리게 되면 잠이 또 안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본인의 체력에 맞게, 그리고 그날 컨디션에 맞게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했다가 힘들면 줄이기도 하고, 뭐 건너뛰어도 상관없어요. 하루 이틀 쉬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똑같은 양의 운동을,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자기 체력에 맞게 산책이라든지 가벼운 달리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땀이 안 나도 운동이 되니까요, 그런 운동이라 하더라도 자기 체력에 맞게 가볍게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9번인데요 9번에 보면은 잠자리는 잠을 자는 용도,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맺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야 된다라는 생각에 얽매이게 되면은요, 잠은 청개구리라서 잠은 도망가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불 끄고 침대에 누워서 눈을 딱 감고 누웠는데 침대에서 자야지, 이게 아니고요, 침대에 누워서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단 불은 끄고 귀로 듣는 걸로, 음악을 듣는다, 라디오를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듣는다, 이런 식으로 귀로 뭔가를 듣는 거, 책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요즘 책을 읽어주는 어플 이런 것들 많으니까요, 영어 공부를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차라리 다른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그런 압박감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몸이 이완이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잠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십계명 9번에 잠자리에서는 잠 말고는 하지마, 이것보다는 차라리 잠이 안 오고 잠에 대한 압박감이라든지 긴장감이 심한 분들은 잠 외에 다른 것을 귀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인데요 잠자리에 들어서 30분 이내에 잠이 안 오면 다시 일어나, 그리고 졸리면 다시 누워.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가 문제냐면요, 정말 밤새요. 대부분의 불면증 환자분들은 30분 만에 잠이 안 들어요. 못 들어요. 30분 이내에 잠이 들면 그건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분 이내에 잠이 안 드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졸리게 만들기 위해서 TV를 보고 책도 보고 하는데 졸려요. 졸린데 다시 들어오면 잠이 확 달아나거든요. 그럼 또 30분이 또 지나가요. 다시 나와요. 그럼 졸음이 찾아올 때를 기다리다 보면 또 1시간이거든요. 이 사이클을 한 두세 번 반복하면 벌써 한 4시간, 3시간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길게는 뭐 한 5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새벽이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밤을 새요. 밤을 새일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그 어떤 졸음을 유도하기 때문에 눈이 너무 피곤하고, 눈이 피곤해서 아침에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막 온 머리 쪽에 어떤 두통이라든지 불편함이 너무 심하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만 감고 누워 있어도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 있을 수 있으면 이 또한 수면 효과가 1단계, 2단계 수면 정도는 취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눈을 감고 누워서 30분 이상이라도 누워 있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누워 있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9번에서 귀로 뭔가를 좀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강의를 듣는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2시간 누워 있을 수 있으면 누워 있는 게 잠이 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침대에서 눈을 감고 누워서 릴렉스 된 상태로 그 상태를 즐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눈을 감고 누워서 뭔가 집중하면서 편하게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잠에 대한 생각이 확 치밀고 들어오면서 갑자기 뭐 좀이 쑤셔요, 불안해요, 가만히 못 누워 있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나오시는 게 맞아요. 그때는 나오셔서 분위기 전환도 좀 하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조금 누워서 장소 바꾸는 것도 해주시고 기분도 릴렉스 다시 한번 시키고 조금 편안해지면 그때 다시 들어와서 눕는 걸로, 그런 어떤 요령은 피울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제목을 제가 새로 쓰는 만성불면증 10계명이라고 잡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걸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새로 쓰는 만성불면증 10계명. 1번,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규칙적으로 하자. 2번, 잠자리에서 소음, 온도, 조명은 최대한 안락한 상태. 잠을 자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3번, 낮잠이 온다면 30분 이내의 낮잠은 적극적으로 취해주도록 하자. 4번, 운동은 너무 무리하게 매일 똑같은 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량의 운동을 몸의 컨디션 따라서 조절하면서 몸에 부담이 안 될 정도의 운동만 하도록 하자. 오히려 만성불면증이 된 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운동량을 더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카페인, 그 다음에 알코올, 담배, 니코틴은 피하도록 하자. 6번, 잠들기 전에 과도한 식사는 피하시고 적당한 수분 섭취도 꼭 취해주도록 하자. 그리고 7번, 수면제의 일상적 사용은 피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8번,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거, 조교육이라든지 반신욕, 그죠? 명상 이런 걸 배우면 수면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9번은 잠자리에 누워서 다른 걸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잠자리에 누워서 귀로할 수 있는 다른 거에 집중해 보는 것도 오히려 수면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0번,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1시간이건 2시간 누워서 뒤척거리더라도 누워 있을 수 있으면 누워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잠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었는데요,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습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런 10계명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